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2분 2지에 이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2분 2지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 2분, 춘분, 추분 두 개, 2지, 동지하지 두 개. 그러니까 2분 2지, 춘분과 추분, 동지하지로 나누면 네 개의 계절이 90일씩으로 나뉘겠죠. 그 의미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만물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식을 해서 결론은 천간을 유추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고전에 뭐 적천수나 공통보관이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지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천간을, 이미지를 다시 구성해 보자. 그 과정 후에 다시 이제 천간을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하는 겁니다. 병화 임수를 하늘의 기운이라고 보면 개수정화는 하늘의 기운이 대지에 내려오면서 대지에서 발생된 기운이라고 인식한다. 무토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와 같고 높은 산과 같아서 병화의 임수의 기운을 자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기토는 땅과 같고 밭과 같아서 정화와 개수를 머금고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무토는 외부에서 요청사항 병화 임수 이걸 인식하는 거고요. 기토는 개수 정화, 그 외부 요청에 대해서 개수 정화라는 나의 개인적 자질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토는 자기 몸과 같다고 인식하면 됩니다. 고대인도 해의 변화와 땅의 만물의 변화를 보고 경물치지로서 십천관을 유추한 듯하니 우리도 이해하기 쉽게 땅의 변화란 계절의 변화입니다. 계절마다 형태가 다르니까요. 나오는 만물을 보고 천간을 유추해 보려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뉴턴이 마율력 법칙을 막연히 알았을까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왜 떨어질까? 이게 해서 만유인력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추론했듯이 아마 고대인들도 그렇게 추론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인 걸 보고 그 개념을 다시 거꾸로 유추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그런 의도로 하는 겁니다. 위에 2분 2지로 나누는 계절의 네 구간에서 하늘의 기운인 병임과 기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계정이 존재한다. 수화의 기운이 토를 만나면 목금이 발생한다. 이거를 기질형이라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게 뭐 저번에 천간지지지장간 구분했듯이 그거하고 다르게요. 계절의 변화, 하늘에 해가 뜨고 그리고 땅에 습기가 있고 그리고 그 습기를 머금어주는 토가 있어서 거기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것들을 기라고 해서 수화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터전이 된다는 이제 질이 토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형태, 물건의 모습이 목금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게 고전이나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물건이다 하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위사시의 변화에서 개수의 영역이 자축인묘, 묘라고 한 거니까 춘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축인묘월에서 개수가 토를 만나서 갑이 나오는 것이다. 동지에서 춘분 사이 자축인묘입니다. 구간에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지하에서는 습이 발생하고 그 땅 안에서 씨앗이 분화되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을 이제 있는 척하게 표현하면 동지 이후에 병화의 시작적인 작용에 의해서 개수가 발생되고 이것이 토라는 터전을 삼아 간목이 나오기 시작한다. 수화라는 기가 토라는 질을 만나 목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지부터 춘분까지의 개수라는 기의 구간에서 갑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춘분부터 하지라는 병화라는 기의 구간에서 이제 갑에서 을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지부터 추분까지의 정화라는 기의 구간에서 을목에서 나온 경금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추분부터 동지까지 임수라는 기의 구간에서 는 경금에서 나온 신금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거 작물 변화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보면 거의 이해가 쉽습니다.
자축인묘월에 지하의 개수로부터 간목이라는 뿌리와 줄기가 나오고 묘진사오월에 대지의 병화의 이끌림에 의해 간목에서 을목이라는 지엽과 꽃이 발생합니다. 오미신유월에 지면의 정화로부터 을목이라는 이 지엽이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경금이라는 과실의 형태로 바뀌고 유술해자월에 임수의 이끌림에 의해서 경금에서 신금이라는 상품성과 씨앗의 형태로 변화된다. 경금이라는 게 이제 과일이 익어간다 이런 겁니다. 익어가고 신금이로 완성된 상품이 나왔다. 그리고 완성된 상품은 이제 더 이상 익지 않는 거죠. 거기서 이제 씨앗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식하게 뭐 이래가 포양작용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엽이 나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분되고 이런 게 번식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꽃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점점 표피가 딱딱해지고 안은 부드러워요. 꽃이 열매로 바뀔 때는. 그래서 안에, 열매 안에 양이 있고 표피는 딱딱해진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포양작이라고 막 하는 건데요. 결론은 이 정화라는 작용이, 조한 작용이 이제 계속 꽃을 피게 하는 게 아니라 꽃이 떨어지고 작용이 경금이라는 과실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경금이 계속 과실을 만들어 간다는 모습입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만물의 변화를 보고 천간의 의미를 해석해 들어가면 좀 더 이해가 좋다. 확장 해석하여 개병 정임으로 구성되는 수화가 있어야지 갑을경신으로 구성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있어야지 지를 만나서 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있어야지 간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만약에 개수만 있다. 근데 간목이 왔다. 그러면 운에서 간목이 왔다. 이러면 자기의 감성적 능력, 자기의 지적 능력, 철학적 능력이 간목으로 드러낼 기회가 온 거고요. 만약에 간목이 먼저 나와 있고 사주에 간목이 있는데 개수가 없다. 그러면 형태는 나와 있으나 그 본체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목만 있는데 운에서 개수가 오면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배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부족한 부분 메꿔라 이러면 보통 질책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축인묘에서는 생명이 발생하여 개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인간의 삶에 확장 해석하는 겁니다. 자축이라는 그 습 씨앗의 형태에서 인묘로 개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묘지사호에서는 대인관계와 사회관계가 발생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을목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관계와 이제 병화라는 사회관계가 발생이 됐고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병이 잘못되면 이혼하고 이러는 겁니다. 오미신유에서는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신이 만들어 온 삶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식의 출산과 같다.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제 남들보다 돋보이는 이 기술이나 금융적 능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자기의 태어난 계수부터 을병까지 와서 결혼했고 그리고 자식을 만들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유술래자에서는 열매의 완성 속에서 완벽한 상품과 다음 세대를 위한 종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시장성 있는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다. 그 개수는 새로운 생명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거고요. 정화는 이제 자기의 후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위에서 물려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화라는 자신의 모습을 역량을 보여준다. 그런 거고 경금으로 이제 자식을 만들고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 경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이 완성되었을 때 신금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이렇게 개수 같으면 자축인묘잖아요. 그걸 이제 또 다시 두 개로 나눠 봅니다. 그래서 여덟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원래 이제 고전에는 계절마다 다르게 부는 바람이 있다. 팔풍이라고 하는데, 뭐, 저 대구 쪽에 어디 스님은 계절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만들었다 발품이라고 하고요.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왜 됐건 저래 됐건 저희는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는 기로서는 대지의 기운은 개수가 머물고 있는데 자축이라는 곳에는 개수가 있고요. 그 개수에서 인묘라는 월에는 간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저희가 계절적으로 나무의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자축에는 땅 밑에 씨앗만 있고요. 인묘월에 2월, 3월이죠. 양력으로. 그때 이제 나무들이 이게 씨앗이 뿌리가 나오고 그게 갑이고요. 그래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갑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비춰보면 자축월의 개수는 감성교육, 가정교육, 어린 새 생명이라는 거고요. 인묘는 학교교육이고 개인의 자질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오직 이기적으로 각자 집에 자식들이 귀중하듯이 남과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자질을 보이는 거, 그걸 보는 거고요. 묘진 사호에는 묘진은 을목, 사호는 병화로 봅니다. 그 을목은 이제 갑이라는 개인 자질에서 을목이라는 다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 대인관계라는 거고요. 사오는 병화로서 대외소통 사회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미지 구성이요. 묘진에서 을목은 제가 이 사회활동 일을 해놨는데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거고요. 사오에서는 이제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에서 묘진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로 뭐 짝짓기 하려고 경쟁하려는 모습이고 병화에서는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미 신유에서는 오미는 정화로 금융과 과학기술입니다. 자축의 개수와 다르게요. 저 개수는 철학적 사고, 개인적 사고, 감성교육 이런 거고요. 오미 쪽에 오면 이제 경험할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좋은 게. 그래서 금융이나 과학기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제 현재 이공계 계열 같은 이런 느낌이죠. 금융 쪽.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죠. 그런 걸 잘 공부를 한답니다. 그럼 자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역술, 뭐 철학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유에서는 인묘와 비교했을 때요. 인묘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개인성을 자질을 드러내는 거고요. 신유에서 경금이라는 건요. 화가 금으로 포양작용 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졌잖아요.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삭이 났고 한데 점점 가지치기 꺾기 하고 그리고 열매가 잘못되면 솎아내고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부터 구분하고요. 기술 훈련하는 거고요.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잘라내고 도태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 경금이라는 게 이제 법조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구분해내겠다. 쓸데없는 씨알이 안 막힌 열매는 잘라내겠다. 근데 금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기술훈련, 구분 능력 이런 겁니다. 유술해자에서는 유술은 신금으로 해가지고요. 분석 능력, 가치 능력이고요. 이제 해자에서는 임수로 시장 소통, 유통 관계입니다. 을목과 비유해서요. 을목은 대인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상대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모습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런데 신금은요. 이 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으뜸이 되고 싶다 이런 모습이에요. 을목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으쌰으쌰 해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내 말에 당신도 동의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신금은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다. 구분해 주겠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해자 임수는 시장 소통, 유통 관계. 자, 사오의 병화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자의 임수라는 거는 이제 다 마감되었다. 그럼 어느 거를 비싸게 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화가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벌리고요. 자기가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요. 임수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갈무리하고 정리하고요. 그 대신 권한은 임수라는 게 소유권 같은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고요.
병화라는 거는 이제 운영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지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전체를 구분할 때 병화 임수로 크게 구분하고 병화의 을병과 임수의 신임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 정화로 들어가 보면요. 개수가 있으면 이제 어린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기존 죄대에 속하거나 윗대의 방법에 충실하고요. 정화가 있으면 자기가 추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후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정화가 있으면 장소나 위치를 자주 바꿉니다. 그리고 간목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건립하더라. 간목이라는 새로운 시작, 정화라는 후천적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운.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뭐 어디 보면 월담을 한다 그러면서 자리를 확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뭘 건립합니다. 자, 요렇게 쭉 훑어가지고요. 사시의 변화에 맞춰 만물이라는 갑을경신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맞죠? 저희가 지지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씨앗이 뿌리가 나고 지엽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가 완성돼서 다음 때 전해줄 씨앗이라는 신금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천간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이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이제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면 되겠죠. 새 생명의 기운. 그리고 습기지요. 붙는 성질이죠. 어린 시절에 자기한테 유리한 곳에 붙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에 자신만 하는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자신만 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래야지 자기가 커야지 뭘 사회적 책무를 하죠. 그리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고 말과 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갑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압박을 싫어하고 건립하는 모습이고요. 자신이 직접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감목이 있는 사람들은 뭐 까짓 거든 해보지 뭐. 뭐 남들이 그래 안 했다 하지만 난 해보지 뭐. 뭐 이런 모습들이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농지에 이 간목일간이잖아요. 인묘월일령에 태어났고요. 농지가 있어요. 그럼 그 농지에 뭐 집이 안 지어져 있어요. 그 농지에 뭐 까짓 거 그러면 농지 전용해가 우리 흑차하고 집 한번 지어보자 해보지 뭐. 이렇게 직접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는 금이나 수를 봐야 되고요.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게 간목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뭐 좀 이건 뭐 근데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의 사주 같은 경우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제도에서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검정고시가 변호사 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까짓 거 다 해보지 뭐. 이게 간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